애틀랜타 한인회가 식료품 지원 행사를 6월까지 계속 진행할 방침입니다. 또한 렌트비와 유틸리티 지원도 함께 6월까지 계속됩니다. 한인회 측은 귀네 카운티 거주자 가운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과 싱글맘이나 싱글데디 그리고 노인들을 대상으로 지원 사업을 6월까지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한인회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렌트비와 유틸리티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필요한 서류를 구입해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 문의는 404-493-7272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지원 사업은 귀네 카운티로부터 승인받은 16만 2,500달러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한인회 측은 한인들을 우선 지원할 예정이며 타 민족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도 모색 중이라고 전해졌습니다. KTN 뉴스 스티봉입니다. 귀네 카운티 경찰은 지난 5월 16일 행방불명된 한인 여성 남순 씨를 찾는다고 전하며 그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귀네 카운티 경찰에 의하면 실종 한인 여성은 1950년생으로 닐번 자택에서 나간 후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은 없으며 고혈압과 콜레스테롤, 당뇨 초기 증세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귀네 카운티 경찰 측은 남순 씨를 목격했거나 소재를 알고 있는 경우 911 또는 770-513-5700으로 연락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학교 앞에 설치된 과속 단속 카메라가 지방정부의 수익 사업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팬데믹 기간 원격 수업으로 봤던 학교 앞에도 과속 단속 카메라가 계속 운영되면서 학생 안전보다는 세수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상은 기자입니다. 학생들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설치된 스쿨 전 과속 단속 카메라. 알파레타 공공안전국은 과속 단속 카메라 추가 설치 후 두 번째 위반이 전체 위반자 8% 미만으로 떨어질 것을 예상한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추가된 과속 단속 카메라가 보행자의 안전보다는 과속 티켓으로 수익을 얻기 위해 설치됐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2018년 조지아 주법에 따라 레드스피드, 블루라인 솔루션 등 과속 단속 카메라 업체는 교육청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들과 제휴를 맺고 있습니다. 카메라 업체는 카메라 비용을 지불하고 경찰은 비디오 판독을 통해 벌금 티켓 부과 여부를 결정합니다. 스넬리 경찰은 레드스피드와 협력해 학교 인근 6대의 과속 단속 카메라를 추가 설치했습니다. 설치 후 3개월 만에 과속 티켓 사례만 3만 건 이상입니다. 블루라인 솔루션과 계약한 사우스 풀턴시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월 31일 사이 과속 티켓으로 벌어들인 돈만 170만 달러 이상에 달합니다. 노크로스는 2020년 9월부터 2021년 1월 31일까지 약 150만 달러의 수익을 얻었고 브룩헤븐시는 벌금의 65%를 수익으로 가져간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보행자의 안전을 목적으로 하는 본래의 취지가 변질되고 있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KTN 뉴스 김상은입니다. 둘루스 경찰은 페이스북을 통해 둘루스 교차로에서 발생한 트럭 트레일러 전복 사고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사고 발생 지역은 한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도로인데요. 공개된 영상을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일 오후 6시 무렵 프리젠힐 로드와 노스 버클리 레이크 로드가 만나는 교차로. 신호를 받은 많은 차들이 좌회전을 합니다. 각종 폐기물을 실은 트럭 트레일러가 좌회전을 하더니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전복 사고를 일으킵니다. 다행히 사고 지역에는 다른 자동차나 사람들이 없어 기타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둘루스 경찰은 사고 운전자에게 2건의 벌칙금을 부과했으며 조지아 공공안전부는 5건의 위반 사항을 발부했다고 전했습니다. KTN 뉴스 스티봉입니다. 다음은 전시회 소식입니다. 블루헤론 자연보호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설치 미술 관련 소식을 배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애틀랜타 도심의 자연지역 보호를 위해 설립된 비영리 단체 블루헤론이 스티븐 앤더슨이 큐레이션을 맡은 자연의 예술, 야생속으로 전시회를 진행 중입니다. 이번 전시회는 버케드에 위치한 블루헤론 자연보호지역에서 진행되며 설치미술의 형태로 전시가 이루어집니다.
블루에로는 매년 자연의 예술 전시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자연의 예술은 훌륭한 예술 작품들을 훌륭한 자연경관에서 무료로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기획 의도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8명의 작가와 그룹이 참여했으며 추가적으로 노스 애틀랜타 고등학교 학생들의 작품 또한 처음으로 전시된다고 알려졌습니다. 주차와 입장은 무료이며 일출부터 일몰까지 블루에론 자연보호지역에 자유롭게 입장이 가능합니다. KTN 뉴스 배준경입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오는 9월까지 모든 국가에서 인구의 최소 10%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하자고 촉구했습니다. 오늘의 코로나19 현황을 김상은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5월 25일 오후 2시 50분 기준 미국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 환자 3,393만 2,129명, 누적 사망자는 60만 4,813명입니다. 어제 하루 동안 신규 확진 환자는 3만 1,413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671명 증가했습니다. 주별 누적 확진 환자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뉴욕, 일리노이 순으로 많습니다. 주별 누적 사망자는 캘리포니아, 뉴욕, 텍사스, 플로리다, 펜실베니아 순으로 많습니다. 다음은 조지아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오후 2시 50분 집계에 따르면 조지아주의 누적 확진 환자는 89만 4,057명, 누적 사망자는 17,96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635명 증가했고 신규 사망자는 32명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카운티별 집계입니다. 귀네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87,336명, 누적 사망자는 1,099명입니다. 월요일 대비 신규 확진 환자는 51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3명입니다. 풀턴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83,317명, 누적 사망자는 1,306명입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59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2명 늘었습니다. 이상 오늘의 코로나19 현황이었습니다. 지나 레이몬도 상무부 장관은 520억 달러에 달하는 정부 지원금으로 최대 10곳의 반도체 공장이 추가 건설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레이몬도 상무장관은 이번 정부 지원이 반도체 생산과 연구개발에 1,500억 달러가 넘는 투자 효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 투자가 마무리되면 미국의 7곳에서 10곳에 새로운 반도체 공장이 생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연방정부는 반도체 공급난 극복을 위해 핵심 반도체의 자국 내 생산 비율을 높이는 것을 최우선 순위에 뒀습니다. 스위스 제네바가 다음 달 16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 장소로 낙점되었습니다. 스위스 제네바는 그간 다양한 국제 갈등의 해결 시작점으로 꼽혀왔습니다. 스위스는 중립국 위치를 오래전부터 유지하고 있어 다른 곳보다 갈등이나 분쟁 당사자가 만나 협상을 벌이기에 비교적 부담이 덜하다는 이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지난 1985년 로널드 레이건 미국 전 대통령과 미하일 고르바초프 옛 소련 대통령의 회담이 열린 곳도 바로 제네바였습니다. 북미 지역 비트코인 채굴업자들이 비트코인 채굴에 수반되는 막대한 에너지 사용을 표준화하고 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협의기구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는 현지 시간 24일 이러한 내용을 트위터를 통해 공개하며 비트코인 채굴 협의회 구성과 에너지 사용 표준화 논의 등에 대해 잠재적으로 유망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관련 소식이 전해지자 최근 중국 당국의 비트코인 채굴 단속 방침에 급락했던 비트코인 가격은 급등하며 4만 달러에 근접했고 이더리움과 도지코인 등 다른 가상화폐들도 일제히 반등했습니다. 수천 마리의 포탄 해파리가 조지아 타이비 섬 해변을 따라 흘러들어가는 사진이 소셜미디어에 올라와 화제입니다. 조지아 자연자원부에 따르면 포탄 해파리는 미 남동부 해안에서 가장 흔한 종이며 독이 가장 적은 종 중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또 포탄 해파리는 특히 바람과 해류가 적절한 시기인 봄과 가을에 흔히 나타난다고 덧붙였습니다. 인명구조원들은 해파리의 갈기가 피부를 쏘기 때문에 주의할 것을 지역 주민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이상으로 5월 25일 KTN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